저걸 뭐라고 합니까? 장가 들국화. 소국 소국이다, 소국. 맞다. 야, 역시 여러 사람이 있어요. 저기가 저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하면 사시 남정기 동산이거든요. 포가 쓴 소설 중에 사시 남정기가 있잖아요. 그 뜻이 뭐냐 하면 사시가 남쪽으로 간 까닭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시 남정기 소설은 뭐 디테일하게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주인공인 유연수가 사시라는 아내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사시가 얼마나 착하면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냐면 교씨예요. 교씨. 근데 교씨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. 그런데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낳던 사시가 아기를 낳은 거야. 그러니까 교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이 유연수의 대를 잇고 이 집안에 이어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큰데기 정실 부인이 아들 낳았어요. 자기 아들은 사실은 푸대접이잖아. 그래서 이 교씨가 얼마나 영악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남편에게는 사시가 죽였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. 이게 남자들이 좀 어리석잖아. 뭐 매개물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막 속닥거리면 그걸 믿는 거잖아. 그런 거 있죠. 남자들 좀 그렇죠. 그런데 이 유연수도 그랬나 봐. 그래서 이 사시를 쫓아내요. 쫓겨나가던 사시가 어떻게 하냐면 시부모 돌아가신 산소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. 이제 자기 억울하잖아. 근데 신랑은 몰라주고 하니까 산소에 가서 막 억울해서 이제 절을 하고 부모 시어를 찾아가서 울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니까 시어른이 남쪽으로 가라 그러거든. 남쪽으로. 그래서 사시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그냥 뭐 정처 없이 가서 있는데 어떤 모해 스님인가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근데 이 교씨가 이제 유연수하고 살다가 동천이란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. 바람이 나니까 그때 유연수를 또 없애야 되잖아. 그게 또 모함을 해서 이제 유연수가 유배를 가게 됐어요.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다 길에 이제 이 진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기요. 사실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이제 듣고 이제 해배가 되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해배가 되고 다시 와서 이제 원래 그 자기 자기 진실부인을 모함해서 쫓아보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교씨를 또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시 남정기거든요. 이 사시 남정기 저기가 이제 출발부터 있잖아요. 저기 뭐 유연수가 사시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교씨를 만나고 뭐 사시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교씨한테 이용당하고 또 자기 정실 부인을 사시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저 동산에 동상으로 저리 딱 조각돼서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해피엔딩으로 이게 어찌 보면 장희빈과 인해나무 이야기거든요. 이게 책의 내용이 네, 그대로. 예, 그런데 저 소설을 김만중이 있잖아요. 장희빈이 그런 사양받고 죽기 전에 쓴 소설이거든요. 근데 정말 소설처럼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연성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뭐 원래가 일단 건성징악이고 사필귀정 선함이 이기고 악이 뭐 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게 사시남정기라는 모범 소설인데 서포가 여기 남해에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지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 이야기를 이제 소설 속 이야기를 저렇게 동상으로 제작해서 차곡차곡 저 팔각정까지 해두었거든요. 여기는 뭐냐면 구운몽이거든요. 구운몽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구운몽이 이 동상으로 제작돼 있는데 구운몽은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고? 그 구운몽 뜻이 뭐냐 9명이 꾸는 꿈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성진이란 주인공이 있어요. 육관대사의 제자야. 근데 여기가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육관대사가 사찰에서 이 설법을 하는데 용왕님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. 그리고 팔선녀도 와서 듣고 이랬는데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심부름을 보내요. 용왕님한테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석교라는 달이 우리 저기 석교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소설 속의 배경은 중국을 배경을 했는데 서포는 중국에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. 옛날에는 우리가 사대하니까 중국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의 다 소설의 배경이 중국인데 명나라 청나라지 그러니까. 근데 이 성진이 있잖아. 그 용왕님에게 선물하고 가다가 석교라는 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. 8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만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. 이게 선녀 공부하는 육관대사인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.
그래 공부 안 되지. 8명 아. 아름다운 여자들이 어른어른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.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양소유란 선비로 태어나가 팔순이를 다 만나서 취해서 살아보는 거야. 그 얘기가 이 공몽이에요. 살아봤는데 어떻게 했어요? 탁 깨어났어. 꿈인 거야. 아, 인생 일장춘몽이구나 깨닫는다는 소설이 공몽인데 이 여기는 저 아래까지 이 8명의 선녀가 다 조각돼 있어요. 아. 예, 그 밑에까지 정말 멋있게 잘 돼 있어요. 야, 와서 하루 놀면 어차피 4시배니까 저기가 올라갈게라. 예, 갈 4시, 거라. 4시, 예. 4시. 그 얘기예요. 9명이 꾸는 꿈 이야기. 그게 뭐냐? 스포가 살아보니까 53살까지 56세 돌아가셨지만 살아보니까 인간이 무기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기 다툼하는 거 그거 일장춘몽이다. 이 완전히 노를 깨친 이야기거든요. 여기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육관대사 나오자 불교잖아, 그죠? 선진이라는 거는 유교잖아. 선진이 유교 교육을 받아가 선비가 됐잖아. 선비들은 유교거든, 조선은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선녀 이야기잖아. 신선과 선녀는 도교 이야기거든. 유불선이 다 녹아 있는 소설이라. 그래서 이게 이분이 앞서갔다고 볼 수 있어. 제가 알고 들으니까 저게 제 책에 그대로 연결돼 있다는 건 그죠?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. 이제 양소유의 첫 아내 진채봉입니다. 근데 그 배경이 동정호가 나오거든요. 동정호가 중국에 동정호가 있잖아요. 호수. 그리고 석교라는 다리에서 만나. 그러니까 이 N강을 배경으로 썼다고 볼 수 있어. N강을 이제 동정호라고 하고 그 지명이 석교가 바로 나오는데. 근데 이제 설성경 교수나 전문 학자들은 거의 소설을 그 평안북도 선천 유배할 때 썼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 사람 중에 박성재라고 농협에 다니시는 분 아세요?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까지 쓰셨는데 그분 말씀은 그분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군몽을 썼다면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해배가 돼서 한양에 돌아왔을 때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갔다가 다시 유배를 남해 와서 아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썼을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이거는 그분 말씀이 장구한데 내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해. 나도 그리 생각하고 스포 김만중이 남해 계시면서 사시남정기 쓰셨고 군몽 쓰셨고 수많은 시를 쓰셨고 그리고 스포 만피를 쓰시고 주자 요호를 쓰셨고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한 거지.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잖아요. 그게 10년이 되면 그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어요. 꾸준히 날마다 그런 것처럼 3년 동안 그 53세까지 읽은 책들이 여기 왔으니까 뭔 할 일이 없잖아, 솔직히. 그러니까 3년 동안 확 쓴 거지. 우리가 그 정약용을 공부해 보면 있잖아. 유배 18년 살거든요. 18년 살면서 많은 책을 남기잖아요, 그죠? 500권 정도 허멈신서, 목민신서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분은 3년 계시면서도 엄청난 결과를 남긴 거지. 근데 그것만 잘 부각을 시키면 남해가 방방 뜰 수 있는데 오늘 데리고 올라오면서 느끼니까 사람들이 야, 안 올라오고 갈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. 너무 힘들어했어. 그러니까. 아니 아까 그 밑에 입구 쪽에 입구 쪽으로 해서 조성을 좀 하지. 입구 쪽 그쪽을 조성해서 좋은데 너무 멀리 조성했어. 근데 올라만 왔다면 여가 완전 근데